회사 근처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나는 저렴한 가격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몇 가지 단점을 빼고는 평범한 원룸이었다. 반지하도 그 나름이겠지만 햇볕이 거의 안 드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벽지에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어차피 이런 낡은 지하층에 살다 보면 곰팡이는 피할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였지만 그냥 얼룩 정도로 피어 있는 곳은 그렇다 쳐도 한쪽 벽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의 곰팡이는 문제였다. 그래도 도배를 새로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는 이삿짐들을 가져오기 전 도배 재료들을 가지고 자취방에 방문했다. 평일에는 늦게까지 일만 하다 집에 와서 씻고 잘게 뻔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직접 도배를 할 생각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는 도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해놓고 바쁘게 움직였다. 방이 큰 편도 아니었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도배를 할 생각이어서 곰팡이가 심하지 않은 입구에서부터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해는 기울어 저녁 시간이 되었다. 지하층이라 그런지 방 안은 더욱 어둡게 느껴졌다. 이제 곰팡이가 가장 심한 벽만 하면 끝이다. 습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기존의 벽지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 긁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 곰팡이가 제일 심한 부분 중심부에 갈라진 틈새가 보였다. 틈새에선 고여서 썩은 것인지 검은 물방울들이 흐르고 있었고 손을 대보자 습한 바람이 불규칙적으로 새어나왔다. 이러니 벽지가 썩고 곰팡이가 필 수밖에. 한숨을 내쉬며 손전등으로 틈새를 비춰보자. 무엇인가를 뭉쳐 막으려 했던 것인지 틈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 얇은 쇠막대기 같은 것을 넣고는 힘을 줘 당기자. 끝에 걸려 이물질은 쉽게 빠졌다. 구깃구깃 구겨놓은 검은색 종이 뭉치. 원래 검정색이 아니었다는 것은 금세 알 수 있었다. 젖어있는 표면을 걷어낸 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붉은색 한자 같은 것이 적힌 부적이었다. 기분 나쁜 상황에 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쓰레기 봉투에 부적을 그대로 버린 뒤 수세미로 벽을 박박 닦아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실리콘 같은 것으로 틈새를 메우고 벽지를 붙여 마무리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같은 자리에서 스멀스멀 곰팡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벽지는 건기물 들고 습기인지 썩은 물인지 모를 것에 젖어 찢어져 나갔다. 벽의 균열은 기분 탓인지 더욱 넓어져 있었다. 역시 이런 건 업체에 맡겼어야 했던 것일까. 괜히 돈만 날렸네 라고 중얼거리며 근처 도배업체에 전화하여 이번 주말로 예약을 잡았다. 그리고 보기 흉한 벽은 굴러다니는 신문지를 붙여 대강 막아놓았다.
그날부터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틈새에서 기괴하게 구겨진 채 나를 바라보는 하얀 얼굴. 매일같이 그 얼굴은 꿈속에 등장했다. 연달아 악몽을 꿔서 그런지, 아니면 기괴한 모습이 인상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딘가의 틈새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헛것까지 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 마냥 불안해서 틈새 자체를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틈새를 막기 시작했다. 옷장 아래의 틈새부터 약간 열려있는 문틈도 견디지 못하고 닫아버렸다. 그래도 집안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느껴진다. 모든 일의 원흉인 저 거대한 틈새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기에 나는 다시 도배업체에 연락을 한 뒤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내일 출근했을 때 방문해서 벽의 수리와 도배를 부탁했다. 눈을 뜨자 아직 늦은 새벽이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아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내일 벽에 틈새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니 약간 마음이 편안해진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아직 벽을 바라볼 용기는 없었다. 나는 벽을 등지고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 마냥 몸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게 들려오는 저음의 소리는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자신의 숨소리는 아니었다. 명백하게 다른 소리가 자신의 숨소리와 겹치듯 들려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동자를 움직여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다. 벽의 틈새 위를 덮어놓은 신문이 이질적인 숨소리에 맞춰 들썩거렸다. 공포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떻게 해서든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때 툭 하고 벽에 테이프로 고정해 놓았던 신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벽에 나 있는 균열은 더욱 거대해져 있었다. 더 이상 기분 나쁜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적만이 휩싸인 방 안에서 까드드득하고 무엇인가가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더니 새하얀 얼굴을 한 무엇인가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좁은 틈새에 맞춰 희괴하게 뒤틀린 모습으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가위에 눌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눈앞의 좁은 틈새로는 자신의 방이 보였다. 현실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소리를 질러봤지만 듣는 이는 없었다. 곧이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복장을 보니 오늘 도배를 하기 위해 온 도배업체였다.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1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였으니 내 목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벽에 구멍을 메워 나갔다.